자, 오늘 4월 24일 마지막 주 토요일인 건데 4월 24일 토요일 라이브 상담소 시작합니다. 역시나 토요일 오후인데 약속 없이 이거 보시는 분들 많네요. 저만 약속 없는 거 아니죠 다들? 우유빛깔 윤쌤 뭐야? 자글자글합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다 조명빨입니다. 조명빨. 자, 오늘 조명 좀 어떤가요? 오늘 조명 약간 심각하게 한번 바꿔봤는데요. 그래도 명색이 수의사인데 그래도 조금 좀 밝은 분위기보다는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모드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해봐요. 또 쌉 가능한데 그것도? 좀 어둡나요? 오늘 좀 심각하게 저한테만 집중해봤어요. 주민들 다 어둡게 하고요. 괜찮은가요? 고양이 이름 목걸이 하는 거 좋아요. 전 무조건 권장합니다. 고양이 목걸이가 처음엔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 결국은 고양이가 익숙해지고요. 고양이가 잊어버릴까봐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자, 선생님 고양이가 계속 물을 마시다가 코로 들어가서 항상 킥할 거예요. 코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 안 들어가게 해야죠. 물 마시는 습관을 조금 고쳐줘야죠.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물그릇 높이를 조금 높여가지고 고개를 들 숙이고 먹게 하면은 혀만 내밀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법이고요. 물하고 턱의 높이를 낮춰주는 거죠. 물을 더 가득 담아준가? 아니면 물그릇의 턱 자체가 얕은 걸 쓰시면은요. 그러면 애가 고개를 깊숙하게 안 넣어도 되니까 코에 닿을 일이 없고요. 아니면 아예 흐르는 물을 써주시는 거예요. 쟁이쟁이님, 5개월 되는 남아 키우고 있는 초보 집사입니다. 네. 지금 개월수의 적정 몸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왜냐하면은 이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차만별입니다. 대충 5개월이면 사람 나이로 몇 살일까요? 한 14살? 14살쯤 될까요? 14살쯤 되겠네요. 그러면은 14살 남자 아이의 적정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요거랑 똑같아요. 바꿔 말하면 키라는 팩터가 없으면 몸무게가 적정한지 비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져보고 위의 사례를 보고 해서 비만이냐 아니냐 척도를 들이대는데 고양이 비만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제 영상 중에 뜨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현재 내 고양이가 비만인지 적정한 체중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마른 건지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어린 고양이는 비만 없어요. 그냥 잘 먹이세요. 잘 크도록요. 근데 4살 러블 8.3kg면은 제가 봐도 비만일 것 같은데 이거는요. 8.3kg면 6kg 러블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6kg 넘어가면 비만일 것 같은데요. 느낌이 8.3kg면 많이 비만일 것 같은데요. 최소한 2kg는 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고양이는 뚱뚱해도 귀여운데요.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세라가 자다가 부르르 떨다가 한 번씩 뒷발인지 앞발인지로 팍 찹니다. 꿈꾸는 건가요? 꿈꾸는 거 맞습니다. 고양이 꿈 많이 꿔요, 생각보다. 왜냐면요, 고양이는요 전체 잠의 대충 한 70% 정도가 렘 수면기예요. 그러니까 잠의 대부분을요 굉장히 얕은 잠을 자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꿈을 꿔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꿈을 꿔요. 그래가지고 렘 수면기에는 꿈을 꾸게 되고 얕은 수면기니까 고양이는 야생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얕은 잠을 자면서도 귀를 쫑긋거리고 주변을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건들면 후다닥 하고 깨요. 고양이는요 시각 의존도가 생각보다 낮아요. 40% 미만이에요. 대부분은 청각과 후각 의존을 많이 해요. 그래서 꿈도 지극히 청각, 소리에 관련된 꿈이나 냄새에 관련된 꿈을 많이 꾼대요. 그래서 뭐 주인님이 부드럽게 자기를 불러주는 소리 아니면 주인이 캔 따주는 소리라 대한 꿈을 꾼다든가 주인이 캔을 따는데 그 냄새가 너무너무 좋았다. 냄새 너무 좋다. 이런 꿈을 꾼다든가 이런 꿈을 꿔요. 그리고 고양이 꿈꾸다가 막 다리를 막 움직이면요 실제로 도망가는 꿈을 꿀 때 있어요. 이때 탁 깨우잖아요. 그럼 진짜로 도망가 버려요. 확 깨가지고요. 저희 집 고양이가 사람 화장실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람 화장실 당연히 좋아할 수 있죠. 수시로 열어달라고 문 앞에서 냥냥거리고 화장실 문 앞에 벨 두었는데 문 열어달라고 수시로 누릅니다. 벨을 두었는데 문 열어달라고 수시로 누릅니다. 실내 온도는 23, 24도로 지났는데 그리 안 더운데 왜 그럴까요?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사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고양이 입장에서 집 안은요 온전히 자신의 영역권이에요. 즉 매일매일 2차례 이상의 순찰을 해야만 얘는 마음에 안심을 해요. 오늘도 내 영역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내 영역권은 동일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은 온전히 자신의 영역이고 하루 2번 이상의 순찰을 해야 되는데 항상 문이 닫혀있어요. 순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틈에나 주인이 있어서 문을 열어달릴 수 있거나 아니면 문이 열려있으면 당연히 문이 닫혀있으면 당연히 문을 두드려요. 순찰을 해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그럼 문을 열어달래야겠구나.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순찰을 하게. 그래서 쓱 한 바퀴 돌고 순찰 결과 이상 없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 2차례 순찰하는 과정에 문이 항상 닫혀있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달라고 조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량의 80-90%는요 이미 제 영상 속에 사실 대부분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의외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 채널 자체가 지금 영상이 27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제 영상이요. 제 채널에
제가 만드는 영상이 1년 한 8개월 동안 270개,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이 뭐 인기가 있던 없던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다, 조회수가 적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그냥 정말 아카이브 쌓듯이 계속 쌓고 있어요. 이제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요, 자료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에 관련된 모든 것 해가지고 고양이 자료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여러분이 찾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년 뒤면은 언간한 여러분의 질문은 100%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1년 안에는요. 물론 사실 지금도 키워드별로 정리는 안 돼 있겠지만 이 라방이 75개 전 76개 골랐죠. 라방의 질문 답변만 들어도 얘까지 친다면 거의 다 모든 게 다 100% 됐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른 작업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작업들까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고양이 관련 모든 질문은 사실은 제 채널에서 굳이 제가 답변을 이렇게 안 해드려도, 라방을 안 해드려도 다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 아카이빙이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훌륭하죠.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가끔 보면 저도 뿌듯해요. 심지어 고양이 스케일링 해야죠. 왜냐하면 잇몸의 건강과 이빨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건 삶의 질과 수명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더럽다 안 더럽다 문제가 아니고 냄새난다 안 냄새난다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 필요하면 해야 돼요. 첫 스케일링 시기는요, 제가 대충 보니까는요, 고양이는 6살 넘어가면 스케일링 대부분 시작을 해야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필요한 애도 있고 안 필요한 애도 있지만 대체로 정상적인 구강 구조를 가진 애들은 이빨 칫솔질이 굳이 스케일링은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이빨 집에서 칫솔질을 열심히 해준 애들은요, 7살 8살 넘어도 스케일링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스케일링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질문 전에 칫솔질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칫솔질, 양치질을 해준다 그러면은 스케일링이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치석이 안 쌓일 테니까 열심히 잘해주셨으면요. 근데 여러분이 게을러가지고 칫솔질도 안 해주면서 스케일링도 안 해주겠다는 건 무슨 심보입니까 도대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빨 방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빨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상관없고 얘 몸에 뭐 혹시라도 마취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칫솔질이라도 열심히 진짜 매일매일 해주시던가,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필요한 순간에 스케일링이라도 최선 해주세요. 그게 고양이의 건강과 수명과 통증과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과 질환은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가 돼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치과를 안 간다 해서 당장 죽진 않아요. 하지만 아프고요. 그 다음에 씹을 때 힘들고요. 그다음 음식 맛도 없어지고 냄새나고 안 좋잖아요. 삶의 질과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이빨은 관리해주세요. 아셨죠? 저번 주 고양이를 입양하고 어제 아침에 남편이 고양이 gend을 보고 발을 일단 밟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고양이 의외로 많이 밟히는데 특히 이제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고양이는 아직 얼떨떨하고요. 너무 작고요. 그 다음에 사람 발 피하는 걸 못 배웠어요. 얘가 한 달만 살다 보면요, 사람 발이 움직이는 그 각도나 범위나 한 발이 쿵하고 다음 발이 쿵할 때까지 시간을 다 계산을 해요. 뭐 진동으로. 그때 귀신같이 피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 피하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해요. 사냥물이 내려 탁탁 공격까지 하거든요. 장난도 치고요. 근데 거기까지 갈까지 아직은 사람의 발, 사람의 손의 행동 범위 이런 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의외로 잘 밟혀요. 즉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숨어 있어요. 기다려야 할까요? 네, 기다려야 합니다. 이거는 겁먹었어요. 얘가 갑자기 자기를 아프게 했어요. 공격받은 거지, 입장에서는요. 원인을 알 수 없게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진 몰라도 외계인들한테 잡혀온 것 같긴 한데 얘들이 처음에 괜찮다가 갑자기 한 대 날 세게 때려서 무서운 거죠. 이것들이 또 나한테 뭔 짓을 하려고, 이거 또 갑자기 발로 차는 거 아니야? 또 나를 밟아버리려가? 얘네 또 나를 밟아 죽이려는 취미로 나를 입양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다시 신뢰를 하고 생각보다 안전한 데구나. 저번에 그거는 별로 좀 안 좋은 기억이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다시 보니까 나쁘진 않구나. 이런 거가 사실 얘가 어떤 신뢰가 생길 때까지 계속 안심을 시켜주시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주시고 절대 억지로 끌어내지 마시고 밥과 물만 그 숨어있는 곳 앞에 놔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시 무심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호기심을 갖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냅두세요. 건들지 마시고. 1살 된 수컷냥입니다. 집 앞에서 돌봐주던 길냥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처음 데려와서 친해지기도 전에 약 먹이기, 중성화술, 네칼라 씌우기, 안냐냥 느끼던 양이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안기는가 극혐해.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안기는 것도 아니면 스킨십도 잘 안 하고 지냅니다. 요거 고양이 스킨십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 이번에 올라왔죠. 그거 한번 잘 보시고요. 고양이가 이제 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안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웬만하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이빨 닦는 건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죠. 당연히 이빨 닦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도가요, 사실은
여러분이 고양이가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빨 닦는 게 중요해도요, 고양이가 어느 정도 좋아하고 수긍하면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으면 그냥 해주시는 게 당연히 올바르겠지만, 고양이가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요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리 이빨 닦기가 중요해도 여러분이 고양이의 신뢰를 깨트리면서까지 할 가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뭐 발톱은 어떻게 깎아? 너무 싫어하는데 병원 가서 깎으세요. 병원 가서 선생님들이 깎아달라세요. 바꿔 말하면 고양이가 여러분의 신뢰를 깨트리기가 싫다 그러면 병원 가서 해달라 그러세요. 그런 것들은요 할 수 없어요. 양맥 훈련을 그래서 아기 때부터 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미리미리 해놓는 거죠 다. 근데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고양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문제 아니면 해주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고양이가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라맘님, 고양이 개인기 교육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세라는 앉아 기다려 손 하이파이브 제대로 한 바퀴 돌기까지는 합니다. 우와 훌륭하십니다. 뭐 더도 가능한데 고양이 훈련에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책은 고양이 클리커 트레이닝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 한번 보시면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향만 비슷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딱지내 사랑. 이 성향이라는 게 사실은 품종은 상관없습니다. 암놈 순놈도 상관없습니다. 성향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이제 마음에 든다 안 든, 성향이 솔직히 말하면요, 사람에서도 궁합 문제잖아요. 이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이쁜 여자요. 쉽죠.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쉽죠. 키 크고 잘생긴 돈 많은 남자 쉽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첫인상, 조건 없이 첫인상만 보고 사람이 좋다 나쁘다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고양이도 똑같대요. 그 다음에 통계학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인데, 자 갑자기 또 든 생각이다. 여러분, 보험이 날까요? 적금이 날까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2018년도에 한국 펫사료협회에서 어떤 조사를 한 걸 봤어요. 거기 보면 전 통계학을 믿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고양이들의 병원비 사용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를 얼마 썼나 보니까 대충 한 20만 원 조금 넘게를 1년 동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질병 치료 비용으로 20만 원 넘게 썼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떤 사고에 대한 상해에 대한 것으로 고양이가 1년 동안에 쓴 비용이 대충 한 63만 원인가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합치면은 1년 동안에 고양이가 질병과 상해로, 그러니까 예방 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빼고 그런 비용을 완전히 빼고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병원 가서 사용한 총 1년 동안의 토탈 비용이 평균적으로 80만 원 좀 넘게 썼더라고요. 많이 썼죠. 확률적으로는 4.1세가 넘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보험에 드는 게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확률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한 조사 결과는 보험을 드는 게 훨씬 더, 적금보다는 보험을 드는 게 일단은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조사한 통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상담 윤쌤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요, 좋아요 제 영상들 많이들 보시는데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아직도 한 60% 분들은 구독 없이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딱 걸렸습니다. 자, 구독 없이 보시는 분들 꼭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